네, 눈을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습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눈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근육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근육도 사실 2개 더 있어요. 이 근육은 눈을 굴리거나 회전하도록 해주죠. 회전하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면 눈은 거기에 맞춰 회전하게 될 거예요. 카메라에서 자동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머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면 눈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추상체가 3개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약 1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크로멧은 눈의 추상체가 4개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색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일시중지를 하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죠. 몇 가지 색이 있는지 세보시겠어요? 39가지 색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색이 보였다면 아마 여러분도 테트라크로멧일 수 있어요. 박쥐나 돌고래 같은 몇몇 동물들은 반향 정의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플래시 음파 탐지라고 해요. 딸깍 소리를 사용하여 두뇌 영역에서 3D 이미지를 만들고 쉽게 공간을 탐색할 수 있죠. 더 많이 딸깍 소리를 내면 낼수록 방이나 공간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 장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음감은 놀라울 정도로 희귀합니다. 10,000명 중 1명도 되지 않아요. 절대 음감이란 모든 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어떤 키인지를 즉시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아,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B플랫일 거예요. 천모 난생이 있는 사람들은 눈꺼풀 안쪽에서 2번째 속눈썹이 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추가적인 속눈썹은 눈을 자극할 수 있고 빛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며 눈꺼풀이 찢어지거나 처지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 레이저, 극저온 치료 같은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덜란드 건강 전문가 윰 호프는 호흡과 명상 같은 훈련으로 모든 종류의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극한의 온도에 적응하도록 몸을 단련했고 심지어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법도 익혔어요. 그리고 고도 변화에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훈련 방법과 엄격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덕분에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또는 그 이하로 잘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상현상 덕분이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혀에는 약 10,000개의 미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미뢰를 가지고 있어요. 슈퍼 테이스터들이죠. 강력한 맛 인식 능력 때문에 오렌지, 딸기, 사탕처럼 달콤한 음식은 너무 달게 느껴지며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자몽, 커피와 같은 쓴 음식은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야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총 24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요. 그런데 25개의 갈비뼈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드물게 존재하기는 해요. 약 2,000명 중 1명에게는 첫 번째 갈비뼈 바로 위에 여분의 갈비뼈인 경추갈비가 있어요. 쇄골 위쪽에 위치하며 꽤 얇아서 보통 눈에 띄지도 않죠. 점심은 언제 먹나요? 왠지 배가 고파지네요. 여러분의 배꼽은 작은 편일 거예요. 튀어나온 참외 배꼽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로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배꼽의 모양은 탯줄이 어떻게 잘렸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배꼽 밑에는 지방이 약간 저장되는데 이로 인해 배꼽의 모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 의사 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꼽 모양은 전적으로 유전에 달려 있으니까요. 만약 높은 고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며칠만 기다리면 일이 수월해질 겁니다.
폐, 혈액세포, 몸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하며 소중한 산소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게 변할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동안 적응한 몸은 지속되며 정상 고도로 돌아가면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수를 하면 우리의 심박수는 떨어지고 산소 소비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유 다이버들은 214m라는 기록을 세우며 폐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22분 이상 숨을 참았다고요. 아직 한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력이나 완벽한 기억력을 직관적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수년 전에 본 달력의 날짜를 들으면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연습으로는 이런 기억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딘 카르네즈라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는 563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았죠. 그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50일 연속으로 50개의 마라톤을 뛴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르네즈는 뉴욕 마라톤을 단 3시간 만에 완주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침반이나 심지어는 별을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방향 감각은 뇌후각 피질이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분에서 발산되는 신호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 뒷부분과 팔뚝을 테이블 위에 놓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서로 만나게 해보세요. 팔뚝 가운데 근육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흔적이니까요. 더 이상 쓸모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잠깐, 제 얘기잖아요. 이 근육은 등반할 때 쓰던 오래된 근육이고 약 10%의 사람들에게는 이 근육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귀를 꿈틀거릴 수 있다면 이는 외위 근육 덕분입니다. 귀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죠. 귀를 꿈틀거릴 수 없다고 해도 그 근육이 없지는 않아요. 다른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귀를 많이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포유류는 소리를 찾기 위해 귀를 완전히 돌릴 수도 있거든요.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보세요. 개의 3번째 눈꺼풀은 처음 봤을 땐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3번째 눈꺼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셋째 눈꺼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눈 안쪽 구석의 작은 부분만을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가끔은 정말 제대로 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유익하거든요. 울 때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이 돼요. 또한 엔돌핀의 생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천연 진통제나 마찬가지죠. 매는 2개월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가는 6주마다 표피, 그러니까 피부는 매달 바뀌어요. 심지어 위벽도 며칠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뀝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위산은 음식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소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잡아먹히고 싶진 않겠죠? 인간의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으며 이걸 땅에 깔아놓는다면 총 표면적은 약 70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폐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덕분에 계속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에 12에서 15회씩 숨을 쉽니다. 하루에 17,000회씩 숨을 쉬는 거죠. 왼쪽 폐는 큰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은 일을 다한 우리의 발은 약해져서 자란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납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이 더 넓고 길어지겠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발이나 발목이 쉽게 붓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70에서 80세가 되면 발 사이즈는 딱 한 치수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맛은 먹거나 마시는 것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는 뜨거운 온도가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를 속이기 때문에 덜 쓴 것 같고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차가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커피는 쓴맛을 감추고 보다 깔끔한 끝맛을 만들어줍니다.
상온의 커피는 쓴맛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향이 다르거나 맛없게 느껴질 거예요. 이를 너무 세게 닦는 건 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치아에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에나멜이 닳아서 맵고 차가운 음식에 민감해지게 될 거예요. 치아는 저절로 낫지 않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양치질을 천천히 하고 충분히 시간을 내서 2분 동안 이를 제대로 닦아주세요. 치실도 잊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에겐 오감만 있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에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들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사람에겐 총 9개에서 20개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엔 온도 감각,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 평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어요. 또 시간 감각도 있어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우린 8개의 다른 혈액형만 있다고 생각해왔었죠? 하지만 사실 30개 이상의 알려진 혈액형 계열이 있어요. 우리 밝은 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혈액형은 건강한 혈액형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을 450g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은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1.6km의 새로운 혈관을 생성해요. 위는 스스로를 소화시키지 않기 위해 6일마다 새로운 내벽을 만들어내요. 신경세포는 초당 1000개의 신경자극을 전달해요. 시속 1.6에서 431km로 여행하죠. 우리의 DNA에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죠. 여러분의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여러분은 오후 4시에 제일 밝고 오전 10시에 빛이 제일 덜 밝아요. 안타깝게도 이 빛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해요.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섞인 액체예요.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도 포함하고 있죠. 땀이 짠맛이 나는 건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짜요. 몸은 여분의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려 배출하는 거예요. 시속 3.2km로 걸었다면 453g을 빼려고 할 때 20시간을 계속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적도를 일주하는데 518일 하고도 8시간이 걸릴 거예요. 귀지는 사실 왁스가 아니에요. 지방, 피부세포, 땀, 그리고 먼지를 포함하고 있죠. 뇌는 생후 1년 동안 3배 더 커지고 25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돼요. 이것의 60%가 지방이에요. 뇌는 작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약 23W의 전기를 생산해요. 인간은 사실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어요.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각과 달리 시간을 절약해주지 못하며 여러분이 잘못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과정을 더 길어지게 해요. 시험을 봐야 하거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껌을 씹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그게 여러분의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에 더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고 해요. 연구에선 심지어 그게 카페인보다 더 좋은 시험 보조제라고 해요. 껌에는 특별한 게 없지만 씹는 행위가 여러분의 뇌를 깨워요. 하지만 효과는 길지 않아요. 20분 정도예요. 인간의 배아는 3개월이면 지문이 생겨요.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 몸무게의 30배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더욱 말도 안 되는 건 우리의 뼈가 복합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뜻은 뼈들이 동시에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햇볕에 타는 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예요. 신체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 자외선과 싸우다가 압도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햇볕에 타게 되는 독성 반응이 일어나요. 소름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진화적인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의 방출이 조상들의 털을 서게 했고 그게 다가오는 포식자들에게 더 무서워 보였죠. 몸은 매일 0.47에서 1.41리터의 타액을 생산해요. 그게 음식을 소화하고 감염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죠. 또 입 안에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네, 사람의 입에 있는 평균 박테리아 양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거 소화하기 힘들겠네요.
각각의 사람들은 머리에 약 15만 개의 머리털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가닥은 한 달에 약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에서 자라는 걸 더한다면 단 1년 만에 16km의 거리를 잴 수 있을 거예요. 또 머리카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한 가닥이 사과 하나의 무게인 85g을 들 수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의 힘을 합치면 코끼리 2마리 정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심장이 내는 고동 소리는 판막이 열고 닫히는 소리예요. 심장은 부상을 입지 않는 한 세포를 복제하지 않아요. 몸에서 피를 공급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각막이에요. 공기를 통해 산소를 바로 얻죠. 똑바로 앉거나 서 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등을 곧게 펴고 바로 앉아 있으면 혈류를 증진시키고 뇌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산소를 얻는다고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 전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맥은 빛이 피부와 지방의 층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피부는 빛이 피를 반사시키기 전에 백색빛의 많은 붉은 부분을 흩뿌려요. 이것으로 파란빛만 눈에 반사되죠. 후각상실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없어요. 환후는 반대되는 증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냄새를 맡아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73%는 물이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가 2%의 수분을 잃으면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 기억력을 악화시키고 주의력을 짧게 만들며 기분을 처지게 만들죠. 파란 눈을 가진 걸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사람은 7000년 전 석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의 오른쪽 신장은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작고 왼쪽 신장보다 더 낮게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뇌는 여러분이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해요. 어떤 액체를 삼킨 후 입과 목은 뇌에게 물을 그만 마시라고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여러분의 세포에 도달하는 10분에서 60분 동안 물을 계속 마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은 단 13mC초에도 뭔가를 볼 수 있고 뇌는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했을 거예요.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C초까지 지속돼요. 비록 몸에서 제일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혀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건 혀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 때문이에요. 8개의 뒤섞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혀는 끝이 뼈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근육이에요. 다른 근육들은 양쪽 끝에 2개의 뼈가 붙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기고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입에는 약 700종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곳에는 6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어요. 피부는 제일 큰 장기예요. 목욕 타월 2장의 표면적을 덮을 수 있죠. 몸무게의 약 16%를 차지하며 크기는 약 2.043제곱미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분당 60개의 단어를 입력했다면 인간 게놈을 입력하는 데는 50년이 걸릴 거예요. 더위 속에 있으면 금방 피곤해져요.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걸로 추가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지치고 피곤하게 돼요. 몸에는 78개의 장기가 있지만 그중 오직 5개만이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뇌, 간, 심장, 폐, 그리고 심장. 손이 울려요. 밤 11시에 급한 건가 봐요. 근데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조용하네요. 울리고 있는 건 여러분의 귀예요. 여러분은 쉿거리는 소리, 휘파람, 윙윙거리는 심지어 포효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소음에는 외부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팬텀 사운드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한쪽 귀나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씩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아무것도 여러분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밤에 가장 뚜렷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더 많은 미뢰를 갖고 있어요. 이건 35%의 여자들과 15%의 남자들만이 절대 미각을 가진 이유 중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개 왼쪽으로 씹는 걸 선호하고 오른손잡이들은 맞아요. 오른쪽으로 씹어요. 지문이 손상되어도 똑같은 독특한 패턴으로 다시 자랄 거예요. 숨 쉴 때 하나의 폐는 여러분이 흡입한 산소의 5%만 사용해요.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대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2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1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 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 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래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2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과 함께 어금니에서 90kg, 앞니에서 25kg의 힘으로 치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수 화학 자극제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눈 속의 특별한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죠. 코는 최대 5만 개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를 제외하고요. 이 냄새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식단, 위생, 그리고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먹는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눈을 물로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은 약간의 수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눈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브레인 프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뇌가 너무 차가운 것을 빨리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에 모래, 습기, 먼지 그리고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날아오는 곤충과 같은 것이 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깜빡임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또한 눈물점에 박힌 작은 입자나 파편을 씻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눈물점은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이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린 동물계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하거나 크진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선 최고입니다. 우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땀을 통해 과도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쫓으며 사냥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생물들은 지쳤어요. 5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이란 몸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팔이 등 뒤에 있어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문어였다면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보이지 않으면 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열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감각도 있어요. 덕분에 시간 경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전기장 감지 능력, 자기장 감지 능력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혀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설유두입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곽유두, 엽상유두, 용상유두, 사상유두죠. 마지막에 사상유두를 제외하곤 모두 미래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촉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손힘의 50%를 제공합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대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와 같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드는데 7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1만 5천 번 뛰고 약 7,570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우리 몸의 거의 전체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털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배꼽에도 털이 자라요. 배꼽털의 목적은 먼지를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캔디바 2개의 무게와 맞먹죠. 머리카락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를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발, 다양한 갈색이 그 뒤를 잇습니다.
대부분은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이죠. 내 머리카락은 특정 길이에서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보통 2년에서 7년까지 자라기 때문에 보통 106cm를 넘지 않아요.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록을 경신한 중국의 이 여성은 제외하고요. 2004년에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5.6m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원래의 색을 잃게 됩니다. 이는 케라틴이 색소를 덜 받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낭의 색소 세포는 점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색소가 전혀 생성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합니다.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유일한 부위는 눈의 각막입니다. 대신 눈 앞쪽의 눈물과 체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에는 휘발유가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잘 작동하려면 눈물이 눈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최대 2만 번까지 눈을 깜빡여요. 그래서 눈꺼풀은 앞 유리 와이퍼와 같아요. 우리 몸에는 2개의 정말 빠른 근육이 있어요. 눈꺼풀을 닫는 걸 제어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사가 시작되면 이 근육은 약 100m초 이내에 눈을 감습니다. 0.1초를 넘지 않아요. 우리는 보라, 파랑, 초록, 노랑, 노랑, 빨강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3가지의 조합이죠. 사람마다 약간의 시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보는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만 개의 조합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은 남성의 약 8%, 여성의 0.5%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색상 자체는 생각만큼 안정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 실험에 따르면 지리적 위치, 언어, 성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람들이 색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즉, 친구와 같은 일몰을 즐기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색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눈동자 색도 고유합니다. 심지어 빛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독특한 시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눈 색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해요. 안구에서 색을 띠는 부분은 홍채입니다. 홍채에는 색소 침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함량에 따라 눈 색깔이 결정돼요. 사람마다 색소 침착의 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동자 색이 완전히 같은 2사람은 없어요. 신체의 3가지 특정 유전자가 멜라닌 수치를 담당하고 색소 침착을 결정합니다. 파란색과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은 홍채에 멜라닌이 적어요. 그리고 멜라닌이 많은 사람은 갈색이나 헤이즐넛색과 같이 눈동자 색이 더 어둡습니다. 일부 드문 사람들은 아름답고 짙은 검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멜라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순수한 검은 홍채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눈은 매우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짙은 갈색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눈 색소 침착은 눈 색깔이 어둡거나 밝음에 관계없이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색깔이 밝은 사람은 빛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맑은 날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동자 색이 연해서 외출할 때 눈을 찡그리고 다녀야 한다면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홍채에는 태양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색소가 적어요. 하지만 멜라닌이 천연 선글라스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사람에 비해 야간 시력이 더 좋아집니다. 반대로 눈동자 색이 어두우면 낮에 밝은 빛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짙은 눈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밤에 운전할 때 더 편리해요. 주변 시야는 거의 완전히 흑백입니다. 망막의 중앙에 색을 감지하는 원추체가 측면보다 더 많기 때문이죠. 여성은 2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1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어도 여성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생맹이 거의 없습니다.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적어도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우리 눈은 이러한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해요. 동공은 계속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돼요.
맥락막은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 뒤쪽의 조직층입니다. 가끔 눈앞에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파리는 바로 안구 부유물이에요. 눈의 특정 부위에 있는 작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깨어있는 시간 중 10%는 눈을 감고 있는 시간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죠. 인간은 박쥐나 돌고래처럼 반향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훈련만 받으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에 반사되는 소리를 분석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와, 연습해야겠네요. 약 6%의 사람들이 안구를 앞뒤로 빠르게 진동시키고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 아니며 단지 독특한 트릭일 뿐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의 모래, 습기, 먼지,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벌레가 날아오는 등 눈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여 눈 깜빡임 반사를 작동시킵니다. 눈 깜빡임은 눈물점에 끼인 작은 입자나 이물질을 씻어내야 할 때에도 도움이 돼요.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이죠. 눈물이 배출되는 곳이에요.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도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양파는 특수 화학 자극제인 프로페닐스루펜산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눈의 특수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분비하게 해요. 코는 아마도 신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위 중 하나일 거예요. 코가 없다면 우리는 음식을 즐길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의 약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있으면 거의 아무것도 맛볼 수 없어요. 후각이 없으면 주로 질감으로 음식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파는 상큼한 사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인간이 약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며 냄새를 통해 먼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코는 단순히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데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코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필터링해요.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는 공기를 적시고 식히고 필요할 경우 가열해요. 또한 코는 공기 중에 먼지를 청소해요. 양쪽 콧구멍이 항상 똑같이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숨을 쉴 때 한쪽 콧구멍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마다 바뀝니다. 18%의 사람들은 양쪽 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지만 22%는 한 번에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근육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돼요.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씹을 때 큰 소리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리가 들려요. 치아는 신체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유일한 부위입니다. 좀 크게 말해주실래요? 방금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나면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혈류의 대부분은 위로 향하고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하는 밴드의 라이브 콘서트에 갈 때는 청력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위와 왼쪽 신장 위에는 일부를 제거하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법의 기관이 있습니다. 간은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면서 스스로 재생될 수 있어요. 간세포는 간이 손상되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손상의 심각성에 따라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결정돼요. 잠을 안 자는 것과 음식을 안 먹는 것 어느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요? 수면 부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긴장되고 더 감정적이 되기 시작해요. 낮잠이 필요해요. 통증 수용체도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은 실제보다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반면에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음식 없이 24시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처음 8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계속 소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너지를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24시간 이상은 먹지 않으면 몸이 자신의 단백질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항상 마시기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빗물에는 해로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오염이 심한 지역에선 다른 해로운 물질과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사회는 빗물에만 의존하고 식수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그렇다면 빗물의 다른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현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런 위험한 물질 중 일부는 끓이면 빗물에서 제거될 수도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이 마시기에 100% 안전한 공급원의 물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온을 조절하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땀을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 땀은 물건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땀은 그저 피부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모공에서 나와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매일 우리 몸뼈의 4분의 1을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는 200개가 조금 넘는 뼈가 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은 매우 작고 놀라운 부위에 있어요. 팔이죠. 한 발에 26개의 뼈가 있어서 양쪽 발에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눈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생산해요.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연기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없애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눈물의 양은 매우 놀랍습니다. 1년에 최대 113리터에 달해요. 그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해요. 와, 마음이 아프네요. 혈압은 우리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잠에서 깹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 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지만 또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은 보통 아침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더 높아요. 밤에는 보통 잠을 자고 신체적인 활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은 20%까지 떨어집니다. 몸속의 중요한 액체에 대해 말하자면 혈액은 전체 몸무게의 약 10%를 차지해요. 체중이 대부분 근육, 저장된 지방 그리고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뼈는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해요. 약 40에서 45%는 근육, 약 15%는 지방, 나머지는 피부, 힘줄, 머리카락 같은 것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네, 100%가 되네요. 폐는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 둘이 같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폐는 더 크고 무거워요. 그건 심장 때문인데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쪽 폐에서는 심장 아픈이라고 불리는 작게 움푹 파인 자국이 있습니다. 오른쪽 폐가 더 클 수도 있지만 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아요. 우리 몸의 많은 신체 치수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대칭적입니다. 양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손끝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여러분의 키를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유사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심지어 고대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이론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진화해왔습니다. 게다가 두 다리로 걷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대칭적인 특징은 균형을 이루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은 후각에 관한 한 자연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코는 약 1조 개의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 개 품종은 우리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많은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려 10,0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가진 코끼리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침팬지는 400개 미만이에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가장 연약한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없거나 다쳤을 경우 전체 소나기 힘의 강도가 최대 3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액체는 염산,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레몬, 파인애플, 토마토와 같은 어떤 산성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건강한 위산의 pH는 1에서 3 사이예요. 생각해보면 그건 배터리산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가닥도 매우 강해서 인간이 만든 재료에 대한 내성의 그 성질을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12톤까지 견딜 수 있어요. 그것은 케라틴이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가닥에 있는 단백질 때문인데 그것은 손톱과 피부에도 있어요. 약 3분의 1의 사람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거의 66%를 차지해요. 게다가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머리는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25살이 되면 머리는 몸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나이가 들어도 크기가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의 나머지 부분, 주로 다리와 몸통에 비례해서 말이죠. 우리 뇌는 매우 강력한 컴퓨터이고 인간의 뇌세포 하나의 전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보다 5배나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직 두뇌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전자적인 측면에서 뇌의 저장 용량은 약 2500TB입니다. 비교하자면 900년 이상의 역사를 보관하고 있는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는 70TB에 불과해요. 아마도 그래서 뇌가 다른 장기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걸 거예요. 혈류로 들어가는 총 산소량의 약 20%입니다. 두뇌가 우리 몸 질량의 겨우 2%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염두한다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과 중력의 효과는 발목, 무릎, 엉덩이, 등, 목의 연골을 천천히 압박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룻밤 쉬면 연골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늦은 밤보다 아침에 약 1cm 키가 더 커요. 아침에는 약간 늘어나죠. 피부는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관으로 강하지만 유연해요. 방수 기능과 통기성을 갖춘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피부는 스스로 재생해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을 줄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피부는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천연 색소인 멜라닌을 발달시켰어요. 우리 조상들이 불쾌한 환경에서 장거리로 걷는 동안 특별한 땀샘들이 체온 조절하는 걸 도왔어요.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요. 더 활동적일수록 더 많은 땀이 나와요. 몸에는 더위를 식혀야 할 때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여러분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은 공기를 안팎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얼굴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코로 숨을 쉬면 시간이 지나면서 광대뼈가 또렷해질 거예요. 또 혀가 턱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얼굴도 넓어질 거예요. 만약 입으로 숨을 쉰다면 혀는 쉴 곳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얼굴이 더 좁아질 수 있고 광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아마 머리를 뒤로 더 기울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과 얼굴의 모양과 함께 뇌 뒤쪽 두개골의 내용물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자세도 직접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더 심해요. 건망증의 주요 원인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돼요. 그러니 편하게 있으세요. 왼쪽 폐는 심장과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오른쪽 폐보다 작아요. 인간은 뱀상어처럼 큰 이빨을 갖고 있지도 않고 치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 이빨은 아주 단단한 에나멜로 코팅되어 있지만 우리 치아보다 강하진 않다고 해요. 우리에겐 치아를 서로 접착시켜줘서 치아 전체가 갈라지는 걸 방지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상어와 달리 우리 치아는 빠지지 않아요. 상어 치아는 우리처럼 잇몸에 뿌리로 붙어있지 않아서 매주 약 1개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왜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손톱은 케라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틴은 털, 조류의 발톱, 발굽,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찾을 수 있는 단백질이에요. 조류의 발톱과 달리 우리의 손발톱은 납작하고 넓어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해주죠. 또 손톱이 다른 물체를 잡고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요. 손톱 없이는 뒷면에 스티커를 떼거나 퍼즐 조각을 집는 건 어려울 거예요. 유인원과 원숭이들도 비슷한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발을 사용해요.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고 진드기를 제거하고 다른 비슷한 일들을 하기 위해 손톱을 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생물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우리의 희미한 빛을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눈은 꽤 민감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빛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시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세포는 체내 전체 세포수의 43%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미세 식민지 주민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대부분 박테리아와 곰팡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장내 미세물 DNA와 여러분의 DNA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로 65%예요. 하지만 리튬, 코발트, 금, 우라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 제일 희귀한 건 라듐이에요. 평균적으로 인간은 하품을 하루에 20번 정도 해요. 부분적으로는 피곤할 때 등 자발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누군가가 근처에서 하품을 하면 같이 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이게 소셜 미러링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동물들은 다른 걸 흉내낼 때 어떤 행동이 유용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따라하기로 결심하죠. 인간의 경우 누군가가 다리를 꼬거나 웃거나 미소 짓거나 하품할 때 일어나요. 뜨거운 커피는 차가운 커피보다 맛이 좋을 수 있어요. 미각 수용체는 음식이 실온에 있거나 약간 높을 때 가장 민감해요. 커피가 차가울 때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가 덜 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강력해요. 그게 없다면 손은 그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검지와 중지는 엄지손가락과 협력해 잡고 꼬집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지와 함께 잡는 힘을 제공해요. 여러분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4배 더 단단해요. 몸에서 가장 강한 뼈는 대퇴골이에요. 성인의 30회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더 굉장한 건 우리의 뼈가 복합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뼈가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탄력이 있어요. 발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피부 바깥층이 두꺼워요. 심장은 자체적인 전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뛸 수 있어요. 눈썹 하나의 평균 수명은 4개월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40%를 눈을 감고 보내요. 그 시간 대부분은 잠을 잘 테죠. 하지만 눈 깜빡이는 걸 포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는 운전할 때도요. 성인의 경우 혈액이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해요. 혈액의 약 55%는 혈장이에요. 나머지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에요. 이게 덩어리를 형성하고 출혈을 예방하죠. 우린 삼키면서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삼키는 음식과 들이쉬는 산소는 처음에 목구멍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와요. 조금 더 깊어지면 통로가 식도와 기관으로 나뉘어져요. 배고플 때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엔 이름이 있어요. 공명음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약 3분의 1은 왼쪽 또는 오른쪽 눈썹을 올릴 수 있어요. 농담하면서 누군가에게 장난스러운 신호를 보내기에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양쪽 눈썹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능력은 훨씬 더 위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아직 그에 상하는 근육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술은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쪽 눈썹을 손으로 잡고 다른 쪽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발꿈치를 쉽게 핥거나 엄지손가락을 발톱에 닿게 할 수 있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극소수에 속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연성을 다른 단계로 끌어올려요. 이 상태를 운동기능 과잉증이라고 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뱀처럼 몸을 이상한 자세로 비틀 수 있게 되는 거죠. 발 사이에 머리를 넣고 백브리치도 하고 온갖 종류의 찢기를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뇌의 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운동기능 과잉증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뇌 영역은 감정 처리를 담당해요. 이 용감한 영웅들은 수영복만 입고 추위 속을 걸으면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맨발로 눈 속에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강이나 얼음 구멍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의 추위를 견디는 데 익숙해질 때까지 몇 년 동안 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단지 멋져 보이거나 멋지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간지럼을 태울 때 간지럽나요? 보통 못 느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지럽히지 않느라는요. 이건 움직임을 감시하는 뇌의 손의 영역이 여러분의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경계의 다른 부위에 신호를 보내 이 감각들을 취소해요. 하지만 몇몇 기괴한 사람들은 자기가 간지럽힌 걸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뇌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질감을 만지거나 두피 마사지기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혀의 측면을 서로를 향해 말아 올려 U자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약 65%에서 81%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혀를 말고 그 대다수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전적인 능력이라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개찰이 묻어나는 혀 끝을 다시 입안으로 말아넣는 걸 의미하는 요가 용어예요. 귀를 일부러 꼼지락거릴 수 있나요? 축하해요. 지구상 약 22%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두 귀를 움직이는 건 18%만이 할 수 있어요. 귀를 움직이는 건 먼 조상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과학자들은 그들이 귀로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꼼지락거리는 걸 담당하는 근육 무리는 귓바퀴 근이라고 불리며 오늘날에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누군가 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소리를 향해 귀를 실룩거리는 고급스러운 기술은 습득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색을 문자와 숫자로 보거나 듣기도 합니다.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이 눈이기 때문에 눈의 다양한 색을 구분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흰색일 뿐입니다. 일부 언어에는 색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색은 검정, 파랑, 초록과 같은 차가운 색조를 나타냅니다. 하양,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색은 모두 따뜻한 색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차가운 색보다 따뜻한 색의 변화를 더 잘 처리합니다. 호주에는 색 대신 질감, 사물의 기능, 느낌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색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페루의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칸도시 부족은 색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노란색을 설명하기 위해 노란새의 이름을 사용하죠. 잘 익은 과일은 빨간색을, 덜 익은 과일은 짙은 녹색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부 색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70세가 되면 눈의 수정체가 노랗게 변색되어 이런 노란색 필터를 통해 보면 파랑과 보라, 노랑, 초록을 구분할 수 없게 되죠. 뇌의 절반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훨씬 작은 부분은 맛을 인식하는 데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의 색이 식욕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뇌는 빨간 사과를 가장 달콤하고 잘 익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붉은 사과를 선택합니다. 자연적으로 파란색 음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음식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파란색 조명을 설치하거나 파란색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덜 먹게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색의 과일과 채소는 풍미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항상 더 밝은 색을 선택하게 돼요. 이런 걸 먹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노란색은 에너지와 흥분을 연상시켜 식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흰색은 더 많이 먹고 먹는 음식에 덜 신경 쓰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흰색 음식은 칼로리 측면에서 더 무해해 보이기 때문이죠. 흰색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음식이 더 밝아 보이기 때문에 과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뇌는 음식 포장지의 색깔도 기억합니다. 치즈와 양파맛 감자칩 포장에 소금과 식초맛 칩을 넣으면 먹으면서 맛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다양한 색상과 맛으로 나오는 제품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강은 육체적 노동에 대한 용기와 힘을 줍니다. 노랑은 행복감과 생산성, 자신감을 높여주죠. 초록은 사무실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줘요. 눈도 이 색을 좋아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황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므로 사무실 라운지에 적합해요. 새, 물고기 및 많은 포유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전체 색상 스펙트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의 경우 색각이 좋지 않으면 잘 익은 붉은 과일과 덜 익은 녹색 과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색각이 매우 중요해요. 하품을 할 때마다 입과 혀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 근육이 침을 분비하는 샘의 일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작은 침을 분출할 수 있죠. 대학 시절에 마음대로 침을 분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인상적이었죠. 침은 기본적으로 여과된 혈액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액은 특별한 땀샘 덕분에 처리되고 특수세포가 그 특성을 흡수해요. 그 후 혈액은 타액이 되죠. 붉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2%는 천연 금발입니다. 네, 대부분의 금발은 염색을 한 거예요. 검은색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 색깔이에요. 기억력은 신체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은 일어서서 다시 손을 흔들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데 동의해요. 다른 동물은 슬픔이나 기쁨 때문에 울 수 없어요. 동공은 들어오는 빛을 조절하기 위해 좁아졌다가 넓어져요. 빛이 많으면 동공은 시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빛이 통과하는 통로를 좁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장되어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합니다. 혀에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만 조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물리면 입안에 서식하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거의 항상 감염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이에나에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뼈는 매일 많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는 체중의 2~3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상적이지만 치아는 더 강해요. 하루에 2번 양치질을 하고 구강청결제를 잊지 않는다고 해도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안에는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박테리아의 대부분은 몸에 좋은 박테리아이며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거죠. 아침에는 저녁보다 키가 더 큽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더 이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척추가 늘어납니다. 낮이 되면 키가 작아지는 건 유감이에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장기를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따라서 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몸 안에서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지문만이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혀의 무늬와 채취도 유일무이한 특징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냄새를 맡으면 의심할 이유가 충분해요.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을 거예요. 혈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인상적인 위협이죠.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차 신경은 턱을 지나 머리로 향하기 때문에 치아 통증이 느껴지면 보통 머리의 통증과 함께 나타나요. 무엇을 하든 칼로리가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건강한 수면은 최대 8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 기능이 멈출 거예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면 평균적인 사람은 꿈의 90%를 잊어버립니다.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미친 세상이 됐을 거예요. 꿈의 색깔은 어렸을 때 본 TV의 영향을 자주 받습니다. 흑백 TV를 시청한 기성세대라면 흑백 꿈이 더 자주 나타나고 컬러 TV에 익숙하다면 꿈도 컬러풀할 겁니다. 지구상의 10,000명 중 1명은 자신의 장기가 일반적인 위치의 반대쪽에 있거나 뒤집혀 있습니다. 즉, 간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 신장은 왼쪽 신장보다 더 큽니다. 파란색이나 녹색의 밝은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을 더 잘 견뎌냅니다. 과학자들은 눈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 길이는 팔뚝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기다릴게요. 우리 인간은 입, 귀, 코, 눈, 그리고 그곳까지 총 7개의 주요 구멍이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우리는 원환체입니다. 반지, 도넛, 구명, 부표, 심지어 베이글까지. 베이글. 피부의 모공과 모든 걸 세어보면 수백만 개의 구멍이 있을 거예요. 수조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맙소사 정말 빈틈이 많네요. 우리 몸은 열 복사를 아주 작은 빛으로 방출합니다. 이 빛은 일반 빛보다 1000배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빛나진 않아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공기는 한 번에 한 콧구멍만 올라가고 콧구멍은 번갈아 일을 합니다. 사이좋게요. 우리 뇌는 몸이 아플 때 신호를 보내지만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는 못해요. 뇌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이죠. 배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깐만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같은 DNA와 같은 냄새를 공유해요.
우리 지문은 단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윤기 부분은 피부가 늘어나게 해서 손상을 방지하고 촉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겁이 나신다면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통증이나 피로를 빨리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본인의 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해요? 성인 뼈의 25%가 발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아니면 미뢰가 사실은 혀에 있는 돌기가 아니라는 사실은요? 자, 눈을 크게 뜰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정말로 누군가의 눈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밝은 면에서 수술은 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기 깜짝 놀랄 만한 생물학적 배경 지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위는 3, 4일마다 새로운 안감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 소화시키는 것을 막아요. 뇌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밀키웨이에 있는 별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를 직접 세어보기로 한다면 최대 3,000년이 걸릴 거예요. 얼른 시작하세요. 손톱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쓴다면 오른손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할 거예요.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에 더 빨리 자랍니다. 뇌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신호는 시속 43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합니다. 스포츠카보다 훨씬 빨라요. 사람들은 인생의 4년 이상을 먹는 데 보냅니다. 우와, 식당 서비스가 그렇게 느려요? 농담이에요.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은 눈을 깜빡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의 수축 속도는 100분의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눈을 한 번 깜빡여요. 하루에 우리는 15,000번 이상 눈을 깜빡일 수 있어요. 일생 동안 보통 사람은 45톤 이상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 7마리의 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한 번에 한 입씩 먹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일직선으로 풀어본다면 그 길이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4만 배나 더 긴 160억 킬로미터에 달할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없다면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자는 생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는 일생의 44%, 비단뱀은 75%를 자면서 보냅니다. 단 하루 동안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그것은 지구 둘레 길이의 절반이에요. 인간의 골격은 10년 안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네, 수술 없이요. 어른은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 정도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한다고 하지 마세요. 매 분마다 우리 몸은 3,000개 이상의 피부세포를 흘립니다. 시간당 거의 20만 개의 피부세포이고 매년 4kg 이상이에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약 3억 개의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피부는 28일에서 30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장기예요. 원래 간 무게의 25%만으로도 원래 크기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피부세포는 침대 아래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에도 많은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공중에 떠있는 모든 피부세포 조각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 먼지는 무게가 10억 톤에 이를 거예요. 피라미드 무게의 150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미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뢰라고 착각하는 작은 돌기는 혀돌기예요. 진짜 미뢰는 이 머리카락 같은 돌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미뢰는 또한 매우 짧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아주 짧게 인생의 맛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10만 개 이상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1년에 약 15cm 자라기 때문에 평생 12m까지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알이 눈구멍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싫겠죠?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귀와 코는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건 수분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젖었을 때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더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처럼요. 우리 눈은 놀라운 도구예요. 천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쉴 때도 몸의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여전히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또한 하루에 약 330칼로리를 태웁니다. 성인은 발의 모든 뼈의 약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뼈들은 작지만 중요해요. 만약 이 뼈들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어요. 멈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현재 연속 호흡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내일 그 기록을 다시 깨뜨릴 계획이에요. 인간의 뼈는 진짜 모순적이에요. 뼈는 같은 너비의 강철봉보다 거의 5배 더 강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부러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쉬워요. 손가락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없어요.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근육은 팔뚝과 손가락에 위치합니다. 몸에는 37조 개 이상의 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구에는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몸 안에 5,000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생활 방식과 얼마나 활동적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생 동안 18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절반 혹은 지구 주변 둘레보다 4배 이상 더 긴 거리예요. 무후각증을 가진 사람은 냄새를 구별하고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날 수는 있어요. 죄송해요.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일 때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 있어요. 체중의 10%가 넘는 수분 손실과 탈수는 저세상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턱 근육이에요. 네, 제 턱 근육은 지나치게 발달했죠. 우리 몸 안에 있는 5만 개의 세포는 항상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 직원처럼요.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 보통 사람들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열쇠를 둔 곳만 빼고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랍니다. 가장 강력한 재채기는 시속 160km에 달할 수 있어요. 거의 자유 낙하하는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속도예요. 보통 사람은 각각의 눈썹에 약 250개의 털이 있어요. 눈썹 털은 4개월마다 완전히 교체됩니다. 두뇌의 기억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약 4TB와 맞먹습니다. 800만 장 이상의 사진 용량이에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유인원도 보통 무언가에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잠을 잡니다. 가장 긴 뼈는 대퇴골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뼈는 귀 안에 있어요.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얇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4에서 5kg이 나가는데 거의 통통한 집고양이 무게예요. 두개골은 하나의 조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29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치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입의 오른쪽으로 씹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왼손잡이는 주로 왼쪽으로 씹어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 오직 30%만이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모든 사람들은 허리에 보조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이 보조개들은 골반이 엉치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이치에 맞아요. 오른쪽 폐는 간을 위한 공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왼쪽 폐보다 짧습니다. 반면에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아요. 남성의 폐는 보통 여성의 폐보다 더 많은 공기를 담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이 사실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60세가 될 때쯤 우리의 미래는 50%를 잃게 될 거예요. 비행기로 여행할 때 머리카락이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와, 머리카락 한 가닥은 약 85.1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약 15만 개의 머리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팀으로 뭉치면 약 13,605kg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2마리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코끼리가 먹는 땅콩 무게는 빼고요. 두뇌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방법만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작은 전구를 밝히기에 충분할 거예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아프지 않은데 살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피부 밑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심지어 계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도요. 또한 글 쓰는 손의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데 그 손을 자주 사용해서 손톱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약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50%를 잃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지와 함께 작동하여 힘을 씁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물건을 잡는데 더 많이 쓰여요. 지문과 마찬가지로 혀도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또한 혀에는 많은 지방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면 혀도 살이 찝니다.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강해서 나무 토막을 뚫을 수 있어요. 성인 혈관의 총 길이는 16만 900km에 가깝습니다. 적도 주변을 4번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일생 동안 여러분은 2개의 수영장을 채울 만큼 충분한 침을 생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몸에 털을 곤두세워서 적을 쫓아내기 위해 소름이 돋는 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지만 아직 이 기능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능이 남아있죠. 여러분은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테지만 우린 거의 한 번에 하나의 콧구멍을 통해서만 숨을 쉽니다. 몇 시간마다 콧구멍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 콧구멍이 한쪽만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20개 이상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이 있고 시간, 배고픔, 갈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용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신체와 공간과의 관계를 감지하고 제어합니다. 뇌는 강렬한 행복과 강렬한 슬픔의 차이를 항상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때때로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매우 행복할 때 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은 평생 같은 크기로 유지되지만 코와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해요. 과거 모든 인간은 눈이 갈색이었어요. 다른 눈 색깔들은 무작위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6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지만 파란색 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푸른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밥삼촌! 인체 내의 모든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설골은 U자형으로 혀의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혀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뼈는 강철보다 강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뼈는 이론상 5대의 픽업 트럭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강한 것은 치아 에나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서 손상에 강합니다. 치아는 수명이 길고 수백 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물론 여전히 치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거든요.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약 30억 번 뜁니다. 심장과 마찬가지로 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혀는 목구멍으로 침을 밀어넣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혀를 어디에 두나요? 만일 입 아래에 둔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는 목과 턱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혀를 치아에 밀어놓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치아가 움직이게 하고 교합이 나빠질 수 있어요. 대신 그 중간 정도인 치아에서 1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자, 우리는 숨을 쉬면서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삼킨 음식물과 들이쉰 공기는 같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마치 목 아래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각막은 직접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공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죠.
그래서 밖이 건조할 때 눈이 약간 가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꿈을 꿔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그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꿈을 꾸는 단계가 적극적인 망각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꿈이 중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뇌는 더 유용한 것을 위해 여분의 공간을 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꿈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절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10분 후에는 대개 영원히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힐 때 위벽도 빨갛게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피가 더 많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몸이 스트레스가 될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위벽에는 피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변합니다. 또한 인간은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또는 적어도 최소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눈에 분명히 보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일생 동안 평균 인간에겐 949km의 털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남성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9.1m의 긴 수염을 갖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따뜻한 기후에서 조금 더 빨리 자라는데 왜냐하면 열은 우리 몸의 순환을 더 빠르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 다 적혀 있어요. 과학자들은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엇을 먹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일생 동안 45,351kg의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큰 하마 10마리 무게와 맞먹는 음식이에요. 입술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보다 신경 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입술 피부는 매우 얇아서 실제로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몸의 다른 부분과 달리 빨갛거나 분홍색이에요. 입술은 또한 태양 손상에 매우 민감하므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입술 건강과 볼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문과 더불어 홍채, 혀 외의 입술도 아주 독특합니다. 폐의 전체 표면은 테니스 코트 면적과 거의 같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는 정말 빠릅니다. 기침은 속도가 시속 80km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재채기는 훨씬 더 빠른데 거의 시속 161km에 달합니다.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한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사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반사작용일 뿐이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나오는 것을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말 그대로 빛이 납니다. 빛은 체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1000배 덜 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놀라워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실 사람의 뇌입니다. 누구의 두뇌든 간에 말이죠. 두뇌 안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합쳐져서 저장 용량이 약 100만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300만 시간 분량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건 약 300년 동안 볼 수 있는 분량의 영화예요. 저기요, 팝콘 좀 주세요. 쭉 뻗은 발 사이의 거리는 키와 같아요. 10년마다 뼈는 새로워져요. 매일 약 머리카락 100개가 빠지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코알라도 사람처럼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일생 동안 평균적인 사람은 전 세계를 3바퀴 돈 만큼의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사람은 각 눈썹에 250개에서 1000개 이상의 털이 있어요. 눈썹에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로 교체되는데 약 4개월이 걸려요. 다행이네요. 눈은 나이가 들면서 자라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인간의 DNA는 96%가 침팬지, 90%가 고양이, 70%가 빈달팽이, 50%가 바나나와 비슷해요. 그럴듯하네요. 여러분은 지구에 있는 이미의 사람과 DNA 99.9%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뇌는 주먹 2개를 꽉 쥔 크기고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박동은 그 리듬과 동기화됩니다. 동시에 삼키면서 숨 쉴 수 없어요. 절 믿으세요. 뇌에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약 1000억 개죠. 흔히들 사람들이 두뇌를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거짓이에요.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뇌의 10분의 1 이상이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닮은 외모를 한 사람에게 더 끌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가 끌린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코와 귀는 몸에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뇌는 작은 전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해요. 눈이 디지털 카메라라면 해상도는 576 메가픽셀일 거예요. 우리의 혀, 지문도 개인마다 고유한 거예요. 하지만 스캐너는 핥지 맙시다. 피츠버그 대학의 과학자들은 파란색 눈과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에 덜 민감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밝은색의 눈은 어두운색 눈보다 빛에 더 민감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은 10대 1로 세포수보다 많아요. 눈. 약 6%의 사람들이 안구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앞뒤로 흔들 수 있어요. 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개인기일 뿐이죠. 파티에서 관심 좀 끄겠군요. 뼈에 관한 재밌는 사실,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새로운 사실은 여러분 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의 모든 영역이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24시간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매 2분마다 전 세계 사람들은 19세기 전체에 찍었던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오늘 사진이 더 나아졌다는 말은 없네요. 사람들은 호의에 보답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 본능은 아마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할 때 발달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가 리셋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재채기는 코 안쪽에 있는 선무라고 불리는 세포들을 재부팅시켜요. 재채기는 박테리아와 다른 원치 않는 물질에 대한 최초의 방어책 중 하나예요. 섬세한 코 안쪽이 꽃가루, 흙, 먼지와 같은 이물질로 인해 간지러워질 때 뇌에 신호를 보내요. 뇌는 몸에 재채기를 해야 할 때라고 알려줘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사실 뒤쪽에 있어요. 뇌의 오른쪽은 왼쪽 시력을 제어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휴대폰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뇌는 다른 작업 간 전환을 아주 빠르게 해줄 뿐 동시에 수행하는 건 허용치 않거든요. 이런 문맥 전환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이 경우 사람들은 훨씬 더 자주 실수를 한다고 해요. 게다가 일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네요. 그러니 집중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신체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샤워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음식은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카페 샌드위치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식사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신나지 않는 거예요. 몸에는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혈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1년에 4개월은 잠을 자요. 일생으로 치면 26년이에요. 그중 6년은 꿈만 꿔요. 잠에서 깬 후 5분 안에 꿈의 50%를 잊어버려요. 10분 후면 90%가 돼요.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1.5GB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강력한 컴퓨터인 거예요. 하품을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귀는 잠든 상태에서도 작동하지만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무시해요. 혀의 돌기들은 미래가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유두라고 불려요. 모든 유두에 미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있는 것들은 각각 하나에서 5개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원자들은 99%가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저녁 먹고 나면 배부르죠. 왜 그런 걸까요? 뇌는 생후 18년 동안 성장하고 40세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5%씩 작아져요. 많은 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눈을 깜빡이느라 깨어있는 시간의 10%를 눈 감은 채로 보내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발에 있어요. 발은 팔뚝과 길이가 같아요. 엄지와 코도 비율이 같아요. 발톱은 손톱보다 3배 더 느리게 자라요. 양쪽 폐는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의 배엽이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 때 더 빨리 자라요. 머리카락보다 빨리 자라는 건 골수뿐이에요. 몸은 30분 안에 약 2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열을 방출해요. 뇌는 여러분의 몸이 생성하는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요. 몸은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더운 날 몸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 것보다 음식 없이 있는 게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위산은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위산은 너무 강해서 3, 4일마다 위 내벽을 새로 만들어내죠. 위가 위를 소화시킨다고나 할까요? 근육을 보면 우리 혀는 코끼리의 코와 문어의 팔과 같아요. 좀 이상하죠? 손톱은 코뿔소의 뿔과 말의 발굽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코뿔소는 그걸 돌려받길 원하고 있어요.
손끝을 보호하기 위해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없다면 물건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겨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0개의 근육을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만 5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위해선 두 손가락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125개의 단어를 말해요. 뇌는 동시에 800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저요? 전 185단어, 랩하듯이 하면 250단어까지요. 피부는 27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져요. 스스로를 간지럽힐 수는 없어요. 뇌는 이미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있고 미리 대비해 몸을 준비시키죠. 인간은 입술 주변 피부를 구분하는 윤곽선이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몸뼈의 절반은 발과 손에 있어요. 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콘플레이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시리얼은 32,000개, 여러분은 2만 개가 있죠. 기억력은 몸 자세의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서서 다시 손을 흔들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는데 모두 달라요. 그리고 뉴런 간 연결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는 다른 정보보다 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뇌 자체는 통증을 느낄 수 없어요. 자체적인 신경 말단이 없거든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예요. 2%는 날 때부터 금발이에요. 네, 이 머리색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염색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흔한 머리색은 검은색이에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해요. 둘 다 윤활유 역할을 할 액체가 필요해요. 엔진에는 오일이 필요하고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요. 눈을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눈물이 눈 전체에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자, 여러분 몸이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고 확신하나요? 놀라지 마세요. 심지어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 장기들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고 항상 우위를 놓고 경쟁해요. 얼굴이 그 예죠. 셀카 찍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도 이미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면 여러분의 얼굴을 찍어 이미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특별한 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 이미지를 미러링해서 두 개의 개별적인 대칭 얼굴을 만들 거예요. 한 얼굴은 만약 여러분의 얼굴이 오른쪽이 우세한 얼굴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보여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왼쪽이 우세한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보통 이 두 사진은 실제 얼굴과 많이 닮지 않아요. 하지만 한쪽 얼굴이 다른 쪽보다 여러분 모습을 더 보여주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세한 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몇몇 앱 개발자들은 이미 그 이미지들을 분석했고 대부분 인간의 왼쪽이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한다는 걸 시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미적으로 만족스러워 보이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얼굴을 더욱 대칭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많은 자연 마사지 기술과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술을 팽팽한 O자 모양으로 오므리는 건 얼굴 근육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혀를 내밀고 눈썹을 올려보세요. 이 운동은 과도한 대화와 잘못된 저작으로 근육이 뭉친 걸 푸는 데 도움이 돼요. 턱선을 더 뚜렷하게 하고 성대의 탄력을 개선하고 싶나요? 여기에겐 이를 위한 운동이 있어요. 그들이 이걸 지바 무드라 또는 사자 자세라고 불러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혀를 들어 굴려 입천장에 눌러주세요. 입을 벌릴 때 코끝을 보세요. 이 운동 중에는 코로만 숨을 쉬도록 해요. 할 때마다 천천히 더 깊이 들이마시고 숨을 더 오래 참도록 해보세요. 눈도 완벽한 대칭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뇌는 둘 중 어느 눈이 정보를 더 많이 받을지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우세한 눈을 찾아봅시다. 척추와 머리를 똑바로 드세요. 발을 눈높이로 내밀고 손으로 앞에 있는 공중의 삼각형을 만드세요. 멀리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거요. 왼쪽 눈을 감으세요. 만약 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물체를 여전히 볼 수 있다면 오른쪽 눈이 우세한 눈이에요. 만약 물건이 그곳에 없다면 우세한 눈은 왼쪽 눈이에요. 만약 물체가 중심에 있지 않다면 어떤 눈을 감든 간에 여러분의 눈 우세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재밌었나요? 여러분을 위한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발을 뻗고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드세요. 벽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세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물체를 원 안쪽에 있게 하세요. 만약 한쪽 눈이 우세한 경우 물체가 원 바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른쪽 눈이 우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죠. 다음 테스트는 여러분의 우세한 눈썹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거울 앞에 서 있으세요. 한쪽 눈썹만 들어 올려보세요. 그런 후 반대쪽 눈썹을 올려보세요. 아마 그중 하나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통제 못해도 걱정 마세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면 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손 같은 경우 이미 우세한 손을 알 거예요. 왼손잡이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나 인구는 지구상에 없어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약 85에서 90%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가위나 칼과 같은 대부분의 도구와 심지어 책도 오른손잡이 고객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우세한 뇌가 폰을 쓸 때 어느 귀를 사용할지 정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오른손잡이 가운데 68%가 휴대전화를 오른쪽 귀에 댄다고 답했고, 조사 대상자의 25%가 왼쪽 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단 7%만이 선호도가 없었어요. 왼손잡이 결과는 달랐어요. 조사 대상자의 72%가 폰으로 통화 시에 왼쪽 귀를 사용했어요. 23%는 오른쪽 귀를 사용했고 5%는 양쪽 귀를 썼어요. 손의 우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다리나 발도 우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 정보는 여러분이 스노우보드나 춤과 같은 스포츠에 종사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또는 그냥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할 때도요. 보통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 다리가 우세해야 해요.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발이 우세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넣고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보세요.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면 동그라미만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 왼발로도 똑같이 해보세요. 이제 두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나을 거예요. 즉, 여러분의 우세한 발이 글씨를 더 잘 쓴 발이에요. 약 1%의 운 좋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우세한 손발을 갖고 있으며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희귀한 상태를 양손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특별한 훈련 기술을 통해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세한 콧구멍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숨을 쉬는 콧구멍이에요. 하루 동안 뇌 활동에 따라 여러 번 변해요. 콧구멍이 언제 우세한 코가 리드 역할을 맡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테스트로 지금 우세한 콧구멍을 알아낼 수 있어요. 손가락을 오른쪽 콧구멍에 대고 누른 다음 왼쪽 콧구멍으로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 콧구멍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쉬기가 더 쉬웠다면 그게 그 순간 더 활발했단 걸음이에요. 물론 이 검사는 여러분이 코를 풀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콧물이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요. 몸의 유연성 또한 비대칭으로 발달할 수 있어요. 특히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면요. 오른손을 등 뒤로 하고 왼손으로 꽉 움켜쥘 수 있나요? 그리고 왼손이 위에서 뻗어 내려가고 오른손이 아래에서 뻗는 반대 자세에서는요. 만약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쉽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아마 슈퍼히어로일 거예요. 좌우 몸의 유연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비대칭 자세로 너무 오래 앉거나 서 있는 습관을 버려야 해요. 척추가 고른 상태로 앉아서 등 전체에 걸쳐 좋은 기분을 느껴보세요. 오른쪽이나 왼쪽 팔꿈치에 기대지 마세요. 또는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붙잡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옆으로 자는 걸 선호한다면 아마 좋아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근육 기억은 가장 많이 반복했다고 기록된 수면 자세로 돌아가도록 강요해요. 그러니 만약 등을 대고 자는 자세로 고치고 싶다면 며칠 밤 동안 불편함을 느낄 준비하세요. 하지만 만약 아기 수면 자세를 선호하고 그걸 없애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들은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릎과 팔 사이에 베개를 둘 것을 권장해요. 자, 귀는 어떨까요? 둘 다 똑같이 잘 들린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요. 왼쪽 귀와 오른쪽 귀는 소리를 조금 다르게 전달해요. 오른쪽 귀는 언어와 논리에 더 반응하고 왼쪽 귀는 감정인식과 음악에 더 중점을 둬요. 과학자들은 뇌의 좌반구는 주로 언어를 전달하는 반면 우반구는 음악과 다른 예술과 같은 창조적이고 감정적인 신호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들을 때 남자의 청각 부분이 활성돼요. 이건 여성의 말이 남성의 두뇌엔 음악처럼 들린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같은 남성이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언어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사용하게 돼요.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보다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의 성대와 후두는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또 여성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선율이 있는 경향이 있기에 더 풍부한 범위의 소리 주파수가 발생돼요. 특별한 장비는 없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음악을 듣는 동안 귀와 뇌의 전반적인 감각을 추적해보세요. 그런 다음 어떤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감각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이 차이를 외우거나 적어두세요. 그런 다음 선율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음악을 듣는 느낌인지 아니면 말을 듣는 느낌인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장은 연중 무휴 24시간 우세한 신체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절대 지치지 않는 근육이죠. 그러니 항상 살살 다뤄주는 게 좋겠죠.